기하 벡터 7챕터 공간 도형이라는 단원이 되겠는데, 이 공간 도형이라는 단원은 우리가 상식적인 것만 일단은 조금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을 좀 확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간 도형이라는 거를 진지하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으로 좀 자세하게, 진지하게가 아니라 좀 자세하게 처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상식적인 내용 몇 가지를 좀 이제 확실히 우리가 들고 가야 될 것들, 그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우리가 공간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도형은 왜곡이 심해요. 우리가 겨냥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겨냥도라는 것을, 뭐 전개도와 겨냥도가 있는데, 겨냥도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 우리가 보는 그 겨냥도라는 것이. 그래서 공간 도형은 일단은 없다. 뭐라고? 평면 도형만이 존재한다. 자, 일단 첫 번째 요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도형은 없고 평면 도형만이 존재할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3D의 상황을 갖다가 2D로, 즉 입체의 상황을 갖다가 전부 다 입체의 상황을 갖다가 전부 평면 도형으로 바꿔서 해결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해서 해결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일단 첫 번째 들고 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면의 결정 조건.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면 평면은 언제 결정이 되는가? 네, 결정 조건. 자, 첫 번째, 평면이라는 것은 공간상의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을 때 우리는 평면이 결정된다. 즉 그 세 점이 있을 때 평면이 결정된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존재할 때 우리는 평면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만나는 두 직선이 있을 때 평면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고,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 우리는 평면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면 결정 조건 네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제이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제이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이 코사인 법칙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다. 그때 얘를 A, B, C가 있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A, B, C가 되고 여기를 세타라고 줄 수 있는 상태에서요. 우린 여기서 A제곱이라는 것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BC의 코사인의 세타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의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2BC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우리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제이 코사인 법칙에 대한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 도형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일은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각을 먼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각. 자, 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을 관찰하는 일이 좀 많아. 각은 첫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게 있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즉 여기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건 꼬인 위치의 두 각이에요. 위치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게 되냐면 평행이동에서 관찰토록 한다라는 사실. 첫 번째, 자, 각이 나왔어요. 꼬인 위치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항상 평행 이동하여 우리는 관찰하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었다. 즉 사각기둥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를 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때 저쪽 왼쪽에 있는 면에 이러한 선이 지나갔고요. 오른쪽에 있는 면에 이러한 선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저 녹색깔 선분과 이 파란 색깔 선분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코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녹색깔이든 파란 색깔이든 간에 하는 이 친구를 갖다가 그대로 공간상에서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줌으로써 그때 얘와 얘가 이루는 각, 뭐 예각이라고 칭했으면은 그 예각에 대해서 그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할 때 이렇게 평행이동을 적절하게 평행이동을 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사건을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상황을 반드시, 자,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 2D의 상황, 저 3D의 상황을 2D의 상황으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관찰토록 하자.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파란 색깔 선이 하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녹색깔 선이 하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 상황으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이렇게 칭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뭐를 구해달라, 뭐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여기서 뭐 이런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덧셈 정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우리가 지금 뭐 물론 미적분을 지금 학습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이어서 근데 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여기 복부 동순이에요. 다 같은 부호를 갖고요.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주게 되면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은 1 마이너스 플러스 탄젠트의 알파 탄젠트의 베타 분의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의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하여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 얘네들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사인 법칙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인에 만약에 알파 프라마이나 알파였다, 뭐 자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알파였다 이렇게 준다면 그것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어지니까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 라는 것, 즉 사인의 몇 알파라면 2 알파라면 2배의 사인의 알파에 코사인의 알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같은 원리로 코사인에 만약에 알파 플러스 알파다,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이렇게 주게 되면 걔는 코사인의 알파에 코사인의 알파에 코사인의 알파에 사인 알파에 사인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의 제곱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기에서 이 사인의 알파의 제곱을 갖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얘를 바꿔주시게 되면 얘는 1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변형이 될 때 이렇게 변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여기 부호 반대네요. 지금 잘못 썼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배의 코사인 제곱의 알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 코사인의 2알파라는 것은
그래서 코사인의 2알파는 이렇게 바뀔 수 있음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얘기가 되어질 것이다. 뭐 지금 여기 기하라는 단어 기하 벡터에서 쓰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꼭 들고 가셔야 되는, 알고 가셔야 되는. 뭐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그냥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기초 상식으로 들고 가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이 코사인 이 도형에서 내가 코사인의 세타에 대한 부분을 내가 구할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여기에서 얘를 반으로 쭉 나눠줄 수 있죠.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고 여기 있는 각을 알파, 여기 있는 각을 알파라고 내가 따로 가정을 해줄 수 있고,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 있는 변의 길이를 여기가 2였고 여기가 3이었다 이렇게 준다면 여기가 2였고 여기가 3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에 길을 쓸 수 있는데 여기는 4, 9, 루트 13이니까 2분의 루트 13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1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분명히 여기서 코사인의 2알파가 될 거예요. 세타가 2알파니까 코사인의 2알파가 되고, 코사인의 2알파라는 거는 2배의 코사인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지던가, 아니면은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의 알파 이렇게 써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의 2알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의 세타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배의 루트 13 곱하기 2분의 루트 13 분의 그 다음 제곱한 거죠. 4분의 13 더하기 4분의 13 빼기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각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각에 대해서 저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하지만 뭐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라는 거를 좀 정리 아닌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만약에 이러한 평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평면을 갖다가 내가 평면 알파라고 한번 줘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는 이 평면을 통과하는 이러한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쫄쫄쫄 이렇게 지나갔어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 세타에 대해서 관찰을 할 때 우리는 이 평면과 이루는 각의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우리가 애초에 관찰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직선의 한 점에서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선을 하나씩 그어주게 되면 이 선과 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고, 그 선과 선이 이루는 각을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선과 그리고 저 공간상에 있는 저 직선과의 그 각도를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그 저 직선과 저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갖는 그 각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선 L이 자 여기서 직선 L이죠. L이 평면 위의 그 직선 L, L 쓰면 이상하다. 이거 쓸까요? L이 평면 위의 임의의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직선 L이 평면과 수직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직선 L이 평면 위의 임의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면 그것은 직선 L이 평면과 수직이다 라는 결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 L이 평면 위의 두 직선과 수직이면 직선 L이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 라는 사실이 되어질 거고요.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직선 L이 평면과 뭐 하냐면 수직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에 대해서는 요런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럴 때 좀 쓰이는 거죠. 얘가 또 하나 직육면체, 가장 만만한 게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직육면체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 항상 기초 베이스가 공간 좌표로 가도 그렇고요. 직육면체를 기반으로 하는 게 우리한테는 관찰하기가 가장 좋은 어떤 상황이 될 거예요.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가 있을 때 얘를 A, B, C, D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E, F, G, H라는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공간상을 가로지르는 DF라는 이러한 대각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DF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DH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DH와 그리고 누구는 수직하냐면 GH, 이 친구는 뭐하게 되어 있다? 수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한 DH와 누구도 수직하냐면 EH도 수직해요. 그러면 EH도 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평면에 포함되어져 있는 두 직선과 DH가 뭐 하고 있냐면 각각 수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직선이 평면 위의 두 직선과 수직이면 직선 L은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직선 L이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면 평면과 수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 두 번째 내용에 의거하여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DH는 평면 EFGH와 수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고, 따라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DH는 평면 EFGH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DFGH 위의 모든 직선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친구도 포함할 거예요. 얘도 EFGH 위의 한 직선이죠. 그럼 이 DH와 이 직선도 뭐 하게 되어 있다 판정할 수 있냐면 수직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요. 우리가 직육면체라는 게 있었을 때요. 지금 이거를 하기 전까지는요. 직육면체에서 우리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이 면과 이 선은 수직하죠. 근데 그걸 증명해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증명이란 걸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밖에 없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얘를 뭐 할 수 있냐면 증명이란 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첫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이면각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면 속에 들어있는 면에 포함되어져 있는 어떠한 직선과 그리고 또 다른 직선 사이의 어떠한 각을 관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과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각에 대해서 관찰할 일이 좀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만약에 이러한 도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평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평면이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좀 수직으로 있는 거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그 두 평면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해놓고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 둘이 수직이었다라고 뭐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얘가 수직인 상태 그리고 얘가 수직인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럼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 이 친구가 되겠죠. 이 교선과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에 대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수직인 직선이 여기에 또로록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얘한테 이 직선의 수직인 요 평면에 여기 평면에 포함되어지면서 얘한테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에 포함되어지면서 얘와 파란 색깔과 수직인 이러한 선도 생길 수 있겠지. 이제 그런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갖다가 L1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간 선을 갖다가 내가 한번 L2라고 한번 줘보자.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L1이라는 직선 위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2라는 곳에서 얘한테 뭐를 내려볼 수 있냐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더라. 수선의 발을 한번 이렇게 내려봤어요. 심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봤다. 자, 그때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 L1과 이 파란 색깔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주고 L2와 저 파란 색깔 제가 이루는 각을 갖다가 우리가 베타라고 해 줬을 때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서 내가 얘네 둘을 갖다가 뭐라고 주냐면 세타라고 해 줬을 때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이렇게 자, 이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내가 코사인의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여기서의 코사인 세타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코사인의 알파 곱하기 코사인의 베타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증명, 거창하게 증명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증명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분 AH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H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주게 되면 그때 AB의 길이를 써볼 수가 있어요. 그럼 AB의 길이는 A 시컨트 알파가 되어집니다. 그 시컨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코시컨트 알파는 코시컨트예요. 이게 시컨트라고 읽고요. 코사인 알파분의 1입니다.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라고 주고요. 코시컨트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사인 알파의 역수예요. 사인의 역수입니다.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가 시컨트 이렇게 써지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일단 기초 지식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AB의 길이라는 것은 A 시컨트 알파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라는 것도 A 시컨트의 베타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때 내가 BC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함. 여기 초록색깔 요 길이죠. 그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H의 제곱 더하기 CH의 제곱이 되어질 거야. 자, 그래서 BC 길이의 제곱이라는 것은 BH. 그럼 BH의 길이는 A 탄젠트 알파죠. 그래서 A 탄젠트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탄젠트 베타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따라서 얘는 A 제곱으로 묶어주면 탄젠트 제곱의 알파
플러스 탄젠트 제곱의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BC 길이의 제곱이 되어질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의 세타라는 것은 2배의 AH 곱하기 AC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랑 둘이 곱해주게 되면 A 제곱에 시컨트 알파의 시컨트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거기에서 A 제곱 AH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빼기 BC의 제곱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럼 A 제곱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A 제곱으로 묶어주면 시컨트 제곱의 알파 플러스 시컨트 제곱의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의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게 공식이 안 외워진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인 제곱의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알파가 1이었을 때 얘를 양변을 코사인 제곱의 알파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탄젠트 제곱의 알파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의 알파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럼 코사인 알파분의 1이 뭐라고 했냐면 시컨트 알파이기 때문에 얘는 시컨트 제곱의 알파라고 볼 수 있겠죠. 제곱의 알파가 되어질 거야. 그래서 탄젠트 제곱의 알파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의 알파가 되어지고요.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 되냐면 탄젠트 제곱의 알파는 시컨트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시컨트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의 알파라는 것은 1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에서 얘를 빼준 것, 요게 1이 되어지고요. 시컨트 제곱 베타 빼기 탄젠트 제곱 베타도 1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2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얘가 2a의 제곱에 시컨트 알파의 시컨트 베타 분의 2a의 제곱이 되어지고 얘랑은 약분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따라서 시컨트 알파의 시컨트 베타 분의 1이 되어지겠고 얘는 코사인의 알파 곱하기 코사인의 베타라고 줄 수 있겠다. 이런 이해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되어진다. 이런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들고 가셔도 됩니다.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코사인의 세타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결론만 들고 가도 사실상은 크게 관계가 없지 않을까. 뭐 여기서 엄청나게 심화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 기초 지식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은 이제 제가 증명이야 제가 해드리는 거고 그건 제 일이고요. 이제 본인들은 이제 이거를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은 되는 일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각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저렇게 펼쳐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입체에서의 몇 가지 성질, 기초 상식이에요. 이것도 뭐 대단한 일을 하자는 건 아니야. 제가 대단한 걸 정리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뭐 엄청나게 새로운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하 벡터라는 것 자체가 여지까지 배웠던 걸 리뉴얼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마인딩하고 리뉴얼하는 것이어서 크게 막 되게 신박하다 이럴 만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과 놓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뿐,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딱히 크게 뭐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육면체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몇 가지 정육면체라든가 정사면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체 도형에 대한 성질 같은 걸 좀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도형이 있는데 얘가 정육면체였고요. 정육면체 A, B, C, D가 있고 E, F, G, H 이렇게 있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 G와
그리고 BC는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CG와 BC는 당연히 수직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겠죠. 그리고 CG와 CD도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수직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CG와 CD도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CG라는 직선이 얘와 얘랑 수직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 면과 뭐하다 볼 수 있냐면 수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면 CG와 면 ABCD와는 수직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CG와 결국은 누구도 수직할 수 있냐면 BD도 수직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죠. 이 면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얘랑 CG도 뭐 한다 볼 수 있냐면 수직한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C와 그리고 BD도 수직한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AC와 BD는 당연히 태초에 수직하는 관계였어요. 얘가 정육면체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둘의 결론이 어떻게 도달하게 되냐면 결국은 BD라는 것은, 자 여기서 볼게요. BD라는 것이 어떤 두 직선과 수직 관계인데 그게 AC와 CG입니다. 그럼 AC와 CG가 포함되어져 있는 평면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AC와 CG가 포함되어진 평면은 이러한 평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BD라는 것은 삼각형 ACG와 뭐 한다 볼 수 있냐면 수직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과 평면이 수직한다라는 것은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이 BD는 수직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CG에 있는 모든 직선 중에 하나인, 하필이면 누구에 대해서 AG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결국은 우리는 BD와 AG가 수직한다라는 결론까지 도달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이죠. 결론을 냈으니까 결론을 볼 거야. 이제 이 중간 과정은 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친구랑 이 친구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수직하게 되어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함. 얘와 얘는 수직하는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외우자고 저기를 하는 거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가 않잖아. 실제로는 쟤네들이 수직한다라고 좀 여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지. 하지만 쟤네들은 수직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육면체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정사면체라는 도형도 있죠. 그래서 정사면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정사면체. 자, 뭐 이런 식으로 도형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고요. 정삼각형은 무게중심, 내심, 외심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 기억 잘 해두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정사면체 A, B, C, D라는 게 있었을 때, 이때 내가 여기 점, 꼭지점 A에서 B, C, D에 수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린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삼각형 BCD의 외심이자 무게중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고 외심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니까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 수선의 발입니다. 그것은
누구가 되냐면 BCD의 외심이라는 사실. 그럼 외심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선을 내려볼 수 있겠죠. 수직하게 선이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얘를 통과하게 이렇게 선이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여기 길이 B가 2대 1이 되어진다는 사실, 2대 1이 되어진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한 모서리의 길이를 내가 2a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보게 되면 삼각형 높이에, 자, 2대1, 3분의 2만큼이 되어지니까 3분의 2 루트 3a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때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1 루트 3a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 전체만큼의 길이는 분명히 루트 3a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러한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A라는 점에서 ABC 면 위에서 여기다가 뭐를 내려줄 수 있냐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 수 있다. 자, 그때 여기서 일단 첫 번째 AB와 그리고 삼각형 BCD가 이루는 각에 대한 궁금증.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음. 자, 첫 번째 그게 가장 기초인 거야. 선분 AB와 삼각형 BCD가 이루는 각. 안 돼요. 이 BCD가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직선과 AB가 이루는 각을 통해서 평면과 직선과 이루는 각을 대체하겠음이라는 마인드가 되고요. 그때 내가 여기 있는 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이야기를 해 준다면 BCD 위에 있는 직선, BCD가 포함하고 있는 직선 중에 하나인 이 친구죠. 이 친구. 그죠? 이 친구와 AB와 이루는 각으로 우린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이루는 각으로 우리는 대체할 수 있다. 즉 그러면 AB와 BCD가 이루는 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 친구로 대체되어질 수 있고 내가 여기를 O라고 한번 먼저 볼게요. 알파벳 기호로. 그러면은 얘는 누구로 대체되어질 수 있냐면 B5라는 것으로 대체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애초에 썸분 AB와 직선 AB와 삼각형 면 BCD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코사인 즉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무슨 값을 원한다?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코사인 값은 너분의 너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2a분의 3분의 2 루트 3a가 되어지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어지냐면 3분의 1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함. 암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모서리와 만나는 다른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루트 3분의 1로 고정된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정사면체가 어떻게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ABC와 즉 면 ABC와 면 BCD가 이루는 각에 대한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몇 분의 몇이 되어지냐면 3분의 1이 되어진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얘도 고정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삼각형 ABC 이 친구죠. 그리고 삼각형 BCD 이 친구예요. 이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 했을 때 그러면 그 면과 면이 이루는 각, 즉 이면각이죠. 그 이면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이면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를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직선들로 즉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들로서 그것을 뭐 할 수 있냐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있는 여기 있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준다면 세타라고 준다면 그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던 건데요. 당연한 거죠. 여기와 이 길이는,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근데 얘가 무슨 심이었냐면 무게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비가 2대 1이 나오는 상태죠. 그러면은 여기 전체의 길이비가 3대 1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즉 내가 만약에 여기를 K라고 주게 되면 요만큼의 길이는 2K가 되고요. 그럼 이 전체의 길이가 3K가 되니까 이 길이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3K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니까 너분의 너가 되어지는 거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3K분의 K가 되어지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3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의 마지막 상식입니다. 삼각형에는 정삼각형의 내접원과 외접원이 있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이런 것들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한다면 정삼각형이 있었을 때 정삼각형의 외접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정삼각형 내부에 있는 내접하는 원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내접원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정삼각형은 내심과 외심이 뭐 되어 있냐면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일치하면서 여기가 내심과 내심이자 외심이자 무게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사면체라는 도형을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입체화 시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정사면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내접해 있던 얘가 내접원이죠. 이 내접원을 입체화 시키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내접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외접원이죠. 그 외접원을 갖다가 입체화 시키면 원을 입체화 시킨 거니까 외접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 정사면체 안에는 내부에 내접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내접구가 위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접한다는 거는 각 면에 접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 면에 이렇게 접해 있는 내접구라는 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내접구. 각 면에 이렇게 면에 그러니까 모서리가 아니라 면에 이렇게 내접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외접구라는 존재도 이런 식으로 생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접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아까 3D는 2D로 해결하자 했었죠.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3D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인지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내접구가 존재하고 외접구가 존재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얘를 갖다가 다시 뭐로 바꿔서 2D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가 분명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내접구의 중심과 외접구의 중심은 당연히 뭐 되는 상태냐면 일치하는 상태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때 여기에 길이비는 당연히 2대 1이 되는 상태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니? 왜 2대 1이야? 여기서 요거와 요거의 이제 비율을 이제 볼 텐데, 내접구의 반지름을 내가 여기서 R이라고 주면 얘한테서 이쪽 면에 이렇게 수직하게끔 들어왔을 때 이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얘에 대해서 수직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도 내접구의 반지름 이쪽으로 쭉 뻗어서 이 평면 속에 있는 어떠한 여기까지도 잡아놨을 때 이거를 R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각 면에 접하는 상태의 구, 그걸 내접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R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큰
구의 반지름 라지 R이라고도 우리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닮음 관계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중심을 갖다가 O'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AO' 분의 O'의 H'. 자, 여기를 갖다 내가 H'이라고 줬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와 얘의 길이 비율과 그리고 AH의 길이 비율과 OH의 길이 비율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닮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은 몇 분의 몇이 되어진다? 3분의 1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접구의 반지름과 내접구의 반지름의 비는 3대 1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사면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그 선과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라던가 면과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정사면체의 기초 또 한 가지,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가 A, B, C, D라고 주고 여기에 중점을 M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B로부터 M까지 선을 내리게 되면 수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로부터 M까지 선을 내리게 되면 그 역시도 뭐가 되어지냐면 수선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선분 AB와 선분 CD는 당연히 수직하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분 BC와 선분 AD와는 뭐 하는 관계가 되냐면 수직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좀 차근차근 해볼게요. 초반이니까 선분 CD와 선분 AM은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선분 CD와 선분 BM 역시도 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분 CD는 AM과 BM과 모두 수직하니까 AM, BM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AM과 BM을 모두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이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요. AM, BM을 모두 포함하는 평면은 이 친구죠. ABM이죠. 얘랑 수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이 선분 CD는 삼각형 ABM과 수직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분 CD는 선분 AB와 수직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원리로 다른 면들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쪽 면이 아니라 이쪽 면에서도 그런 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선분 BC와 선분 AD도 수직하고 기타 등등등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얘와 얘가 수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 되어 있냐면 수직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와 저 친구도 수직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사면체에서는 만나지 않는 선분은 모두 수직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입체 정사면체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공간도형에서 공간도형 기초 마지막입니다. 삼수선 정리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그 삼수선 정리에 대해서 굳이 막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서 여기에 막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순서적인 거 잘 보시고 머릿속에 잘 암기를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자, 평면 알파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평면 위에, 저기 위에 공간 속에 점 P가 이렇게 있는 상태였고요.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P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 H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평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직선 L이 있었대. 그때 P로부터 이 직선에 수직이게 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P에서 공간 속에 있는 점 P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또 저쪽으로도 저쪽에 있는 직선에다가 평면에 포함되어져 있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본 상태예요. 그래서 PH와 알파는 평면 알파는 수직하는 상태가 됐고 PH와 직선 L도 수직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 수선의 발을 A라고 한번 잡아볼 예정. 그러면 선분 PA와 L은 뭐하게 되어 있냐면 수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L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요 직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직선 L은 PH와도 수직, 직선 L은 PA와도 수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PH와 PA를 모두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평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삼각형 PAH와, 그럼 이 말은 L은 삼각형 PAH와 수직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삼수선 정리의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거를 갖다가 순서만 바꿔서 하는 거예요. 순서만 바꿀 거야.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삼수선 정리에 대해서 애초에 시작이 달랐던 거야. P에서 내가 H에다가 뭘 내려볼 수 있냐? 여기 알파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선 그걸 내가 H라고 잡아놨어.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PH와 이렇게 되면 PH와 알파랑은 뭐 하게 돼 있냐면 수직하게 될 거야. 그러면 PH와 직선 L과도 뭐 한다 볼 수 있냐면 수직한다 볼 수 있겠지. 왜냐하면 L은 알파에 포함되어지는 직선이니까. 직선과 평면이 수직한다면 평면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직선과 얘는 수직한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지.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여기서 요 점과 수직인 이러한 선을 내가 내려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 수선의 발을 내가 여기서 A라고 준다면 이때 P와 A를 연결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그럼 PH와 L은 수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선분 직선 AH와 L도 뭐 한다 볼 수 있다? 수직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L은 PH와 수직하고요. L은 H와도 수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L은 PH와 AH를 모두 포함하는 평면, 즉 PH, AH를 모두 포함하는 평면, 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L은 삼각형 PAH와 수직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P와 L은 뭐 한다 볼 수 있다? 수직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P와 L은 뭐 한다 볼 수 있냐면 수직한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따라서
A, H와 L이 수직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던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만 바뀐 거야.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서만 바뀐 겁니다. 세 번째의 삼수선 정리의 내용을 본다면, 자, 애초에 PH와 AH가, 자, PH가 있었고요, AH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 둘이 뭐 하는 상태냐면 수직하는 상태였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PH와 그리고 AH는 수직하는 상태였고요. 그때 PA와 L도, 자, PA와 L은 당연히 뭐 한다 볼 수 있냐면 수직한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AH와 L도 뭐 한다 볼 수 있냐면 수직한다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직선 L은 PA와도 수직, AH와도 수직. 그럼 PA와 AH와 모두 수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PA와 AH와 모두 수직이니까 PA랑 AH를 모두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한다는 얘기가 되어질 것이고요. 따라서 직선 L은 삼각형 APH죠. 삼각형 PAH와 뭐 한다 볼 수 있다? 수직한다 볼 수 있다. 고로 PH와 알파는 뭐 한다 볼 수 있다? 수직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개의 수선, 즉 삼수선에 대한 정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간 도형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어떠한 우리가 여기서 비율이라는 거를 쓸 일이 굉장히 많아서 그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비율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 이것도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냥 문제풀이는 좀 아닌가? 좀 풀어볼까? 자, 평면 이렇게 있었을 때 평면상에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비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7이었고 이때 여기의 길이를 A 대 B로 쪼갰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여기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얘는 A 플러스 B분의 A만큼을 차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몇이 곱해지면 7이 곱해지면 네, 요만큼에 대한 길이를 우리는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근데 공간상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공간상에서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간상에서는 반드시 무슨 비로 작성하냐면 분수의 비로 작성을 한다. 즉 합이 1이 나오는 상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A 대 B로 쪼개는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t 대 1-t로 쪼개게 되면서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는 얘네 둘이 더한 거분의 t니까 몇 t가 되어지냐면 7t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요만큼의 길이를 작성해야 된다면 얘는 7-7t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간상에서의 비례를 표현하는 방법, 비율을 표현하는 방법과 평면에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엄밀히 다르니 꼭 명심하시어 반드시 분수비, 정해진 분수비로 표현하도록 한다라는 것 정도는 반드시 또 기억을 해 두실 것.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공간 도형에 대해서 개념 정리는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네, 개념 정리까지는 끝이 났고 뭐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기본 문제랑 유제 문제랑 요건 좀 다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그래서 공간 도형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